항상 빠르고 정확한 토작가입니다. 구독, 좋아요 큰 힘이 됩니다. 본 영상은 초안 프리뷰 영상입니다. 참고만 하시길 바랍니다. 조합픽 또는 추천픽은 최종 분석 후 가족방 또는 정보방에서 무료로 공유해드립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스포츠 분석 토작가 울산 챔피언 결정전이 아닌 풀리그 체제에서 처음으로 1위에 오르게 되었다. 올 시즌 꾸준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MVP 후보로 언급되고 있는 이청용의 활약이 돋보였고 후반기에 합류해 9골 3도움을 기록하면서 특급 시즌 초반 득점력 부재로 인해 잠시 고전했던 울산의 해결사가 된 것이 주요했다. 시즌 초반 득점력 난조에도 불구하고 올 시즌 K리그 최다 득점팀이 되었다는 점에서 울산의 공격적인 전술 기조가 얼마나 효과적으로 나타났는지 알 수 있을 것. 다만 우승을 확정지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라인업에서는 상당히 힘을 빼고 나올 가능성이 있다. 홈에서 열리는 경기고 2019년에 종합 승점 79점과 동률을 이룰 수 있습니다는 동기부여가 있기는 하지만 이번 경기에서는 승리보다는 우승을 만끽하는 자리가 될 가능성이 있다. 다음 시즌을 대비해 어린 선수들을 기용하는 자리가 될 수도 있을 듯. 제주 전북에게 패하면서 ACL 진출은 결국 무산. 올 시즌 우승 경쟁이 가능할 정도로 지원을 상당히 많이 받았음에도 ACL 진출에 실패하면서 2022 시즌은 제주에게 실패한 시즌으로 평가받을 확률이 높아졌다. 그나마 노려볼 수 있는 것은 주민규의 2년 연속 득점왕 등극. 주민규는 현재 17골로 리그 최다 득점자 자리에 올라 있는데 추격자 조규성이 2골 차이로 거리를 좁힌 상황. 승패가 크게 의미 있는 경기는 아니지만 주민규는 이번 경기에서 출전하면서 득점왕을 확정지으려고 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이번 경기를 앞두고 선수단의 악재가 닥쳤다. 골키퍼와 코치진이 탄 자동차가 교통사고를 당하면서 유연수가 응급수술을 받게 된 것. 다행히 김동준과 임준섭은 상태가 괜찮은 상황이지만 마지막 경기를 앞두고 선수단이 동요할 수 있는 상황임에는 분명하다. 최종전 승리로 유종의 미를 거두겠다는 목표는 있었지만 선수단의 문제를 잘 가다듬는 것이 필요할 듯. 코멘트 순위가 이미 다 정해진 두 팀 간의 대결이기 때문에 승패에 큰 의미는 없으나 울산이 홈에서 유종의 미를 거두려고 할 가능성이 높다. 게다가 제주가 교통사고로 인해 유연수가 응급수술을 받게 되면서 선수단의 멘탈이 다소 흔들릴 수 있는 상황. 주민규의 득점왕 등극이라는 최소한의 동기부여는 있는 상황이지만 제대로 마음을 잡을 수 있는 환경은 아닐 것. 추천 배팅 울산승 2.5 오버. 전북 제주를 2-1로 잡아냈지만 울산이 강원을 제압하면서 리그 우승을 놓치고 말았다. 올 시즌 꾸준히 경기력과 감독의 거취에 대한 이슈가 나왔을 정도로 다사다난했던 시즌. 이번 경기에서 주전 멤버들을 100% 투입하지는 않을 가능성이 높은데 27일에 FC 서울과의 FA컵 결승이 남아있기 때문. 리그 우승을 놓친 상황에서 FA컵 우승까지 놓치게 된다면 무관이라는 굴욕과 함께 김상식 감독의 입지가 더욱 좁아질 것이 뻔한 상황. 이번 경기에서는 최대한 전력을 보존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가능성도 있다. 현재 전북은 회복에 집중하고 있다는 소식. 한교원을 비롯해 백승호, 김진수 등 주축 다수가 크고 작은 부상을 안고 있는 상황이다. 다만 2골 차이로 리그 득점 2위를 기록하고 있는 조규성은 어떤 형태로든 출전할 가능성은 있다. 인천팀에 공헌했던 정혁의 은퇴식이 열릴 경기에서도 승리를 차지하지 못했다. ACL에 출전하기 위해서는 포항이 강원에게 패배하고 인천이 전북을 상대로 6골 이상의 승리를 거두어야 하는 상황. 차라리 FA컵에서 전북이 우승하기를 바라는 수밖에 없다. 올 시즌은 득점력 때문에 골머리를 앓았던 시즌이라고 할 수 있을 듯. 시즌 중반 무고사가 일본으로 떠났고 대체자로 경남에서 데려온 에르난데스도 수술로 인해 시즌 아웃이 되어버렸다. 최근 5경기에서도 무득점 경기가 3번이나 나오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다. 조성환 감독이 일말의 희망을 위해 공격적으로 경기를 준비하겠다고 천명을 해놓은 상태이기는 하지만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는 않는다. 그래도 특유의 짠물 수비로 실점을 적게 할 가능성은 높다. 코멘트 현재 주축 선수들이 크고 작은 부상에 시달리고 있으며 무관을 피하기 위해
FA컵을 우승해야 하는 상황에서 무리하게 리그 경기에 주축들을 투입할 가능성은 적다. 오히려 일말의 가능성을 위해 인천이 주도권을 잡고 밀어붙일 가능성이 높은 상황. 인천의 빈공을 고려해 언더를 주력으로 삼는 것도 괜찮은 선택이 될 듯. 추천 배팅 플러스 1.0 인천승 2.5 언더. 포항 최근 5경기에서 승리가 없지만 상황은 꽤 여유로운 상황. 이전 경기에서 인천을 제압하지는 못했지만 무승부를 거두면서 사실상 3위가 확정되었다. 이번 경기에서 저도 인천이 전북을 7골 차이로 이겨야 순위가 뒤집히는 상황이다. 전반적인 공수 밸런스는 시즌 내내 좋은 편에 속했다. 공수의 연결고리 역할을 하고 있는 신진호의 활약이 좋으며 허용준이 팀 내 최다 득점자가 되면서 팀의 공격을 이끌고 있는 상황이다. 다만 그랜트 이탈 이후 급격하게 수비 불안이 늘었다는 점은 아쉬운 대목. 완델손을 왼쪽 풀백으로 전환할 정도로 수비진의 뎁스가 좋지 않았던 것이 영향을 크게 미쳤다. 이번 경기에서도 그랜트, 신광훈이 결장하면서 수비적인 리스크는 상당할 전망. 그래도 사력을 다하는 인천을 상대로 무승부를 거두었고 선제골 이후 밀리는 상황에서도 라인을 내리는 기민한 전술 변화로 흐름을 바꾸는 등 김기동 감독 특유의 전술적인 움직임은 상당히 괜찮았다. 강원 울산에게 패배하면서 홈에서 울산의 리그 우승 확정을 지켜보아야만 했다. ACL 진출도 실패하면서 유종의 미를 거두는 데는 실패한 상황. 그래도 전방 자원들의 부진으로 인해 팀 성적이 좋지 못했던 상황을 극복하고 파이널 A로 진출시킨 것은 호평을 할 만했다. 올 시즌 디노의 시즌아웃과 한국영, 고무열의 장기 부상 등 팀 주력 선수들의 이탈이 잦았지만 영건들의 활약이 매우 좋았다. 영플레이어 상 후보에 오른 양현준을 발굴했고 김대원은 리그 도움왕을 노리고 있는 중. 여름 이적 시장에 영입한 발샤도 준수한 활약을 하면서 전방의 해결사가 되어주었다. 다만 강원의 최대 강점은 수비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전 경기에서 멀티 실점을 허용하기 전까지 4경기에서 3실점을 기록하는 모습. 최용수 감독의 특징이 수비적으로 나설 때는 아주 단단한 수비 조직력을 선보인다는 점인데 강원에서는 343 포메이션을 사용하면서 수비적으로 안정감을 줌과 동시에 양윙을 자유롭게 풀어놓는 역습을 바탕으로 공수 밸런스를 맞추는 모습이다. 코멘트 무승부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매치다. 일단 포항이 지지만 않으면 ACL 진출을 확정 지을 수 있는 상황. 최근 수비진 뎁스 붕괴로 인해 포항이 공격보다는 수비적으로 나설 가능성이 높다. 강원도 현재 리그에 임하는 동기부여는 딱히 없는 상황. 서로 무리하지 않는 경기가 될 가능성이 높고 강원의 득점력도 최근 3경기에서 2골로 좋지는 않은 편이다. 언더를 주력으로 삼는 것도 충분히 해볼 만한 선택이 될 것. 추천 배팅 무승부 2.5 언더. 엑셀시오르 이전 경기 컵대회 경기에서는 승리를 거두었지만 리그에서는 부진이 지속되는 중. 하필이면 아약스를 만난 뒤 알크마르, 페에노르트를 짧은 기간 내에 만나게 되는 험한 일정을 소화해야 하는 상황이라 전망이 좋지는 않다. 결국 라인을 내리고 승점 1점을 노리는 것이 현실적인 목표가 될 전망인데 올 시즌 최다 실점 2위를 기록하고 있는 데다 아약스를 상대로 7골을 실점하는 모습을 감안한다면 쉽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7위 이상의 팀을 상대로는 모든 경기에서 4골 이상을 실점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이전 시즌에도 57실점으로 수비가 강점인 팀은 아니었다. 멀티 실점을 기록할 가능성은 아주 높다. 일선의 카이치가 꽤 장신이기 때문에 카이치의 피지컬을 극대화시키려는 의도인데 4라운드 이후에는 리그 득점이 없는 상태. 공격 루트가 카이치를 향한 다이렉트한 패스가 전부라고 해도 과언은 아니기 때문에 상대 수비들이 카이치를 집중 마크하면서 대응하고 있는 상황이다. 알크마르 아폴론과 페에노르트에게 모두 패하면서 2연패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 아폴론과의 경기에서 덜미를 잡힌 충격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한 듯 했고 페에노르트가 홈 강세가 워낙 강하다 보니 사실상 언더독 위치에서 경기를 치러야 했다. 다만 올 시즌 리그에서 가장 밸런스가 좋은 팀임에는 확실하다. 리그 최다 득점과 최소 실점이 모두 5위에 위치한 상황이기 때문. 비록 인디가 이탈한 상황이고 상위권 팀을 상대로는 수비 구멍을 모두 커버하지는 못하고 있지만
12 이하의 팀을 상대로는 5경기 2실점을 기록하면서 전력 차이를 확실하게 과시하고 있는 편이다. 상대 팀의 장신 공격수만 견제해도 무실점은 어렵지 않을 것. 공격적인 부분은 충분히 기대해도 좋을 것. 올 시즌 리그에서 무득점에 묶인 경우는 한 번도 없었고 원정에서는 아예 전승을 기록하고 있다. 파블리디스가 아직도 부상에 시달리고 있지만 오도 가르드의 복귀로 인해 전방 상황은 훨씬 나아진 상황이다. 측면에서도 활발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엑셀시오르를 상대로 득점을 만드는 데는 어려움이 없을 것. 코멘트 알크마르가 올 시즌 리그에서 상당한 밸런스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 엑셀시오르의 수비력이 상당히 무너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알크마르의 측면과 중앙을 넘나드는 패스 네트워크를 차단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미션이다. 엑셀시오르의 공격 패턴이 단조로운 롱볼 위주이기 때문에 알크마르 입장에서는 전방 장신의 공격수만 잘 마크하면 되는 상황. 알크마르가 엑셀시오르를 공수 양면에서 공략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은 적다. 추천 배팅 알크마르 승 2.5 오버. 우디네세 몬차에게 일격을 당하면서 코파 이탈리아에서 탈락. 리그에서는 무패를 달리고 있지만 승리를 3경기째 기록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이전 경기 패배가 팀 분위기에 악영향을 미치지 못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올 시즌 우디네세의 강점은 역시 공격력일 것이다. 300을 쓰지만 스토퍼들과 윙백들이 중앙으로 모이는 빈도를 늘리면서 중앙에서의 수적 우위와 공격 가담에 힘쓰는 스타일. 데올로페우가 부상으로 인해 스피드를 잃은 상황에서도 세컨 스트라이커 역할을 해주면서 본인의 창의성을 이용한 스루 패스와 전환 패스를 해주는 모습이 자주 보이고 있다. 이전 경기에서도 지기는 했지만 2골을 기록했을 정도로 공격력에 있어서는 올 시즌 최고의 팀이라고 보아도 무방하다. 이 때문에 수비적 리스크가 없다고 하기는 어렵지만 적어도 홈에서는 이 명제가 통용되지는 않는다. 홈에서는 점유율 확보보다는 실점 억제를 위한 후방 압박에 전념하는 경우가 많다. 그나마 공격력이 강한 아탈란타나 강팀 인테르가 우디네세를 공략하는 데는 성공했지만 토리노가 이 두 팀과 비교했을 때 공격력이 딸리는 팀임은 사실. 올 시즌 압박 성공률도 꽤 좋기 때문에 수비에서 별다른 리스크는 없을 가능성이 높다. 토리노 시타델라를 잡아내면서 오랜만에 승리를 거두었지만 아직 리그에서는 승리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상황. 하필이면 우디네세 밀란 볼로냐 로마를 만나는 일정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향후 전망이 밝지는 않다. 토리노의 장기는 역시 수비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전 경기에서도 가볍게 무실점을 기록했으며 나폴리를 제외한 최근 4경기에서 멀티 실점을 내준 경기는 없었다. 다만 올 시즌 우디네세의 공격성은 나폴리 못지않게 뛰어나다는 점은 분명한 리스크. 아탈란타에게도 3골을 내주는 등 확실한 공격력을 가지고 있는 팀을 상대로는 예전만큼의 짠물 수비가 제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공격력은 더 문제. 그나마 그동안 주포 역할을 해주던 벨로티가 팀을 떠난 이후에 공격력은 더 난조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올 시즌 2골 차로 승리를 거둔 경기는 없으며 그나마도 승리는 모두 13위 이하의 하위권 팀을 상대로만 거둔 상황. 자신들보다 높은 순위를 가진 팀을 상대로는 확연한 열세를 보이는 편이다. 코멘트 토리노가 올 시즌도 나름대로 안정적인 수비 라인을 구축한 상황이지만 자신들보다 상위 전력에게는 확실한 열세를 보이고 있으며 실점 억제에도 번번이 실패하고 있다는 점을 비중 있게 고려했다. 그렇다고 토리노가 전력 차이를 메꿀 만한 한 방을 보여줄 수 있는 공격력을 가지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이다. 추천 배팅 우디네세 승 2.5 언더. 에스파뇰 오사수나에게 덜미를 잡히면서 다시 강등권 언저리까지 순위가 하락해버린 상황. 올 시즌 전방에서의 활동을 늘리면서 득점력에 나름대로 장점을 보였으나 이전 경기에서는 점유율에서 밀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말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스파뇰의 공격력을 고평가할 수 있는 이유는 전방의 결정력이 워낙 좋기 때문. 이전 경기에서는 호셀루가 가장 적은 볼터치 수를 기록했음에도 유효 슈팅을 어떻게든 만들어내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다. 참고로 이전 경기에서 에스파뇰 선수들이 기록했던 유효 슈팅의 비중은 60%에 달했다. 이전 경기에서는 무득점으로 묶였지만 충분히 전방에서 날카로움을 보여줄 수 있는 역량은 갖추었다고 볼 수 있다. 수비 시에는 전방 압박 비중이 상당히 높은데
이로 인해 실점 리스크는 상당히 큰 편. 뒷공간을 자주 노리는 하위 전력에게도 상당히 고전한 바 있는데 올 시즌 14위인 셀타비고와 18위 카디스에게도 두 골을 실점하면서 무승부에 만족해야만 했다. 후술하겠지만 엘체가 원정에서는 극단적으로 롱볼을 활용하면서 선수비 후역습 성향의 경기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뒷공간에 대한 리스크는 반드시 염두에 두어야 한다. 엘체 아직까지도 리그에서 승리를 거두지 못하면서 꼴찌로 처져 있는 상황이다. 공수 양면에서 모두 문제를 드러내고 있는데 그나마 11위 이하의 하위 전력을 상대로는 이전 2무를 기록하면서 승점을 1점씩이라도 따내는 모습을 보여주기는 했다. 앞서 언급했다시피 원정에서는 철저하게 극단적인 선수비 후역습 성향과 롱볼 위주의 전개를 펼친다. 원정에서 이뤄지는 패스의 거의 1/5는 롱볼로 이루어지고 있을 정도. 성공률이 높은 방법이라고 하기는 어렵지만 에스파뇰이 적극적인 공세를 펼치느라 뒷공간에 리스크가 상당히 있는 편이고 폰세의 폼이 나쁜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득점 가능성에 대해서 아주 낮게 보기는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결국 관건은 수비 능력인데 올 시즌 리그에서 무실점 경기를 한 번도 치르지 못했다. 리그에서 최다 실점을 허용하고 있는 팀이고 압박을 적극적으로 하는 팀을 상대로는 1대1 능력에서 상당히 난조를 보이는 중. 리그에서 압박을 당했을 때 빠져나오는 빈도가 가장 적은 팀이기 때문에 턴오버에 대한 위험성도 충분히 내포하고 있다. 하위권 팀을 상대로 좋은 득점력을 보여주는 에스파뇰에게도 실점을 면하기 어려울 듯하다. 코멘트 에스파뇰의 승리를 점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엘체가 올 시즌 수비력에서 많은 허점을 보이고 있는데 에스파뇰이 적극적인 경기 기조를 바탕으로 하위권 팀들을 상대로 좋은 득점력을 보이고 있는 상황. 1대1 대응 능력이 좋지 못한 엘체가 실점을 면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다만 에스파뇰이 뒷공간 리스크가 꽤 있는 편이라 롱볼의 뒷공간을 공략당하면서 실점하는 빈도도 상당히 많다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오버를 점치는 것도 합리적인 선택이 될 것이다. 추천 배팅 에스파뇰 승 2.5 오버. 크로닝언 컵 대회에서 승리를 거두기는 했으나 리그에서는 최악의 모습을 보여주는 중이다. 개선되지 않은 수비가 여전히 발목을 잡고 있는데 최근 리그 4경기에서 모두 멀티 실점을 기록하면서 무너진 수비 조직력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다. 크로닝언의 특징은 후반 실점이 너무 많다는 점. 이전 리그 경기에서 트벤테에게 실점한 3골이 모두 후반에 나온 것이었고 올 시즌 실점한 22골 중 15골을 후반에 허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적극적인 압박 컨셉으로 수비벽을 세우고 있는 모습이나 체력을 후반까지 유지하는 데는 어려움이 꽤 심한 모습이다. 크로닝언이 이번 경기에서 아인트호벤을 상대로 경기 주도권을 잡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 애초에 플레이메이커의 부재로 인해 공점유가 좋은 공격 찬스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 영건 페피의 결정력이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기는 하나 충분한 찬스를 페피에게 공급해주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아인트호벤 아스날에게 일격을 당했다. 그러나 리그에서는 연승을 달리면서 전반적으로 순항하고 있는 상황. 압박을 이용해 상위 전력이라고 할 수 있는 아스날을 밀어붙이는 모습도 보여주었다. 결국 이전 경기에서는 각포가 토미아스에게 묶여버린 것이 뼈아팠던 경기. 그러나 스탯에서 알 수 있듯이 네덜란드 리그 안에서는 어떤 팀에 가더라도 에이스 역할을 할 수 있다. 현재 리그에서 가장 많은 골을 넣고 있는 선수도 각포고 측면과 중앙을 오가면서 다양한 공격 찬스를 만들 수 있는 역량은 충분히 갖췄다는 평가다. 각포를 주축으로 한 공격진이 리그에서 가장 많은 골을 득점하고 있기 때문에 흐로닝언을 상대로도 득점을 만드는데 큰 어려움은 없을 것. 그러나 뒷공간 리스크가 있다는 점은 고려해야 할 부분. 올 시즌 10위 이하의 팀을 상대로 아인트호벤은 딱 한 번 패배를 기록했는데 롱볼 비중이 꽤 되는 캄비르에게 뒷공간을 허용하면서 당한 패배였다. 이전 시즌부터 강한 압박을 주 무기로 삼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생각보다는 뒷공간과 후반 체력 저하 리스크가 상당한 편. 참고로 올 시즌 아인트호벤의 리그 무실점 경기 비중은 20%다. 코멘트 아인트호벤의 승리를 점치겠다. 일단 흐로닝언이 올 시즌 수비가 상당히 무너져 있는 상황인데 리그에서 가장 훌륭한 화력을 보유하고 있는 아인트호벤의 공세를 이겨낼 가능성은 적다고 보는 것이 옳다.
다만 아인트호벤이 강한 압박 기조로 인해 원정에서는 체력적 리스크를 꽤 가지고 있는 편이고 뒷공간 노출도 상당한 약점으로 평가되고 있다. 흐로닝은 페피의 결정력이 뛰어난 만큼 한 골 정도의 실점 가능성을 염두에 두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추천 배팅 아인트호벤 승 2.5 오버. 캄비르컵 대회에서 오랜만에 대승을 거두면서 분위기 반전에 성공. 다만 올 시즌 전반적으로 기복이 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삐끗하면 다시 강등권으로 처박힐 수 있는 상황임에는 분명하다. 캄비르의 이전 시즌 강점은 득점력이었는데 올 시즌에는 리그에서 득점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 PSV를 상대로 뒷공간을 공략하면서 3골을 넣은 경기가 있기는 하나 최근 리그 2경기에서는 득점이 하나도 없다. 게임 플랜이 꽤 보수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편인데 공을 전방으로 배급할 수 있는 마울론이 부상에서 회복한 상황이기는 하나 몸 상태 변수가 아직 잔존하고 있는 상태다. 이 때문에 이전 시즌부터 이어진 수비 약점이 더욱 뼈아프게 느껴지는 중. 리그에서 3번째로 많은 슈팅을 허용하고 있는데 캄비르보다 더 많은 슈팅을 허용하고 있는 팀이 올 시즌 승격한 볼렌담과 엑셀시오르가 전부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캄비르의 슈팅 제어 능력이 매우 떨어지고 있는 상황임을 알 수 있을 것이다. 트벤테 흐로닝언을 제압하면서 홈 강세를 이어가는 중. 다만 최근 원정 3경기에서는 1무 2패를 기록하면서 확연한 약세를 드러내고 있다. 물론 상대가 상위 전력이기는 했으나 올 시즌 홈에 비해 원정 성적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은 분명하다. 원정에서의 득점력이 너무 떨어진 것이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상황. 물론 원정에서 강팀들을 다수 만났다는 점은 고려해야 하나 꼴찌 볼렌담을 상대로도 무득점 패배를 당했을 정도였다. 올 시즌 점유율은 원정에서 되려 더 높은 모습이나 슈팅 전환율이 1-4로 줄어드는 모습. 이 때문에 트벤테의 올 시즌 원정 득점 비중은 총 득점의 20%에 불과한 상황이다. 게다가 측면 에이스 미스잔과 체르니도 이번 경기에서는 뛸 수 없다. 대신 수비적으로는 나름대로 선방하고 있는 중. 기본적으로 점유율을 높게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상대가 공격 찬스를 많이 잡지는 못하게 하고 있으며 전반적으로 수비 조직력이 좋았던 팀리기의 올 시즌 리그에서 가장 적은 실점을 기록하고 있는 상황이다. 물론 해당 성적도 5경기 1실점에 그치고 있는 홈 성적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는 점은 고려해야 하지만 원정에서도 5경기 6실점으로 강호들을 많이 만난 것에 비해서는 선전했다. 코멘트 언더를 1순위로 생각해도 좋은 매치다. 일단 캄비르가 이전 시즌의 득점력을 많이 상실한 상황이고 트벤테도 원정 성적이 좋지 못한 데다 측면의 핵심 공격수들이 모두 결장하는 상황이다. 다만 트벤테가 홈 원정 가리지 않고 본인들이 주도권을 쥐는 데는 무리가 없는 상황이고 캄비르의 수비 라인이 그다지 안정적이지 않음을 고려한다면 승부에서는 트벤테의 손을 들어주는 것이 옳다. 추천 배팅 트벤테 승 2.5 언더. 에스톤 빌라 결국 제라드 감독이 경질이 되었다. 올 시즌 승격한 풀럼을 상대로 완패를 하자 보드진에서 결단을 내린 모습인데 현재 리그에서 2무 2패로 흐름이 너무 처진 모습이다. 제라드 감독의 아스톤 빌라는 압박에 대처하는 방식이 너무 좋지 못했다. 상대의 압박에 라인이 눌리다 보니 전방 자원들이 고립되는 모습이 자주 보였는데 이를 해결하지 못했고 현재 리그에서 2번째로 적은 득점력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다. 전술적으로 아직 노련하지 못한 제라드 감독이 적절한 플랜 B를 만들지 못한 모습이었다. 수비 시에도 압박이 문제가 되었는데 전방과 중앙 압박을 중시하다 보니 수비 뒷공간이 크게 열리는 상황이 자주 만들어진 것이다. 스쿼드의 퀄리티가 문제라는 논쟁이 있기는 했으나 카를로스, 쿠티뉴 등 지원을 제대로 해주었음에도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점에서는 이견이 없을 듯 브렌트포드 첼시와 무승부를 기록하면서 소기의 성과를 내었다. 해당 경기에서는 완벽하게 텐백과 밀집 수비 대형으로 첼시를 상대하는 모습. 다만 아예 눌러앉고 첼시의 공격이 모두 실패하기를 바랬던 것은 아니었다. 브렌트포드도 이전 경기에서 전방 압박으로 첼시를 당황시키는 모습은 충분히 나왔으며 케파가 아니었더라면 이변을 만들 수도 있었을 가능성이 충분했던 상황이었다. 토니가 브라이튼전에서 순도 높은 득점력을 보여주었다는 점도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대목인 듯.
수비진이 집중력을 유지했다는 점도 고무적인 성과라고 할 수 있을 듯하다. 올 시즌 전방에서의 압박을 적극적으로 하는 팀을 상대로는 어려움을 크게 겪었던 편이었는데 첼시가 경기를 주도하고 밀어붙였지만 특유의 투지로 실점을 억제했기 때문. 다만 이전 두 경기는 홈에서 펼쳐진 경기였고 올 시즌 원정에서는 승리를 아직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는 점은 고려해야 한다. 코멘트 아스톤 빌라의 상황이 너무 좋지 못하다는 것이 마음에 걸리는 매치. 브렌트포드가 이전 두 경기에서 투지를 불사르면서 무실점으로 경기를 끝내기도 했고 최근 공격진들의 결정력도 어느 정도 올라온 상황이다. 아스톤 빌라의 압박 대처 능력이 썩 좋은 상황도 아니고 수비에서도 뒷공간 노출이 너무 심한 상황. 오히려 브렌트포드가 감독 경질로 혼란스러운 아스톤 빌라를 제압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추천 배팅 브렌트포드 승 2.5 오버. 리즈 상황이 좋지 못하던 레스터에게도 패배하면서 7경기째 승리가 없는 상황. 강등권에 한 발 더 가까이 다가간 상황이고 감독 교체 효과도 이제는 거의 없어진 상황이다. 공격진의 상태는 꽤 심각하다고 해야 할 듯. 아스날과 레스터전에서 모두 기대 득점 수치는 모두 리즈가 높았으나 득점은 단 하나도 기록하지 못했기 때문. 다만 이전 경기에서도 14개의 슈팅을 만들었음에도 골문으로 향한 것은 2개밖에 되지 않았던 상황. 실제로 올 시즌 리즈는 기대 득점 대비 실제 득점이 리그에서 5번째로 낮은 상황이다. 그래도 압박을 바탕으로 상대를 당황시키는 능력만큼은 발군. 아스날전에서도 강한 압박으로 오히려 주도권을 잡는 모습을 보연 바 있고 레스터전에서도 슈팅을 6개로 억제하는 모습은 보여주었다. 올 시즌 풀럼이 압박을 당했을 때 압박이 성공할 확률이 가장 높은 팀이기 때문에 압박 전술은 효과를 볼 수 있을 전망. 다만 풀럼이 중원을 거치면서 천천히 빌드업을 해나가는 팀은 아니기 때문에 강한 압박으로 생긴 뒷공간은 리스크가 될 것이다. 풀럼 아스톤 빌라를 잡아내면서 제라드 감독이 경질되는데 일조하고 말았다. 돌아온 미트로비치가 또 득점에 성공하는 모습이었고 점유율도 6-4로 완전히 경기를 주도하는 모습. 앞서 언급했듯이 올 시즌 풀럼이 압박을 당했을 때의 대처법은 그렇게 좋지는 않은 편이다. 다만 올 시즌 낮은 패스 수치가 리그에서 가장 적을 정도로 다이렉트한 공격을 선호하기 때문에 빌드업 상황에서 상대의 압박에 큰 영향을 받는 팀은 아니다. 오히려 강한 중앙 압박을 시도했던 아스톤 빌라를 상대로 뒷공간을 집요하게 공략하면서 효과를 보았기 때문에 오히려 리즈의 강한 압박은 풀럼에게 기회가 될 수 있다. 다만 수비적인 리스크는 있다. 핵심 수비 선수들의 공백이 길어지고 있고 압박의 성공률이 낮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 미드필더진에서 압박을 위해 선수들이 이동하면서 생긴 공간을 커버하지 못해 뉴캐슬에게 대패를 당한 경험도 있었다. 이전 경기에서는 무실점을 거두기는 했으나 아스톤 빌라가 최근 득점력 난조에 시달리고 있었다는 점은 고려해야 한다. 코멘트 풀럼이 이길 수도 있는 경기다. 리즈가 압박으로 상대를 올가매려고 하겠지만 풀럼이 중앙을 거치면서 아기자기한 빌드업을 펼치는 유형은 아니기 때문에 공격에서의 큰 영향은 없을 것이다. 오히려 압박으로 생긴 뒷공간을 공략하는 데 도 같은 팀. 득점 기대치는 높지만 전방에서의 결정력이 심각한 수준인 리즈와 달리 풀럼은 완벽한 결정력을 보유한 공격수가 있는 상황이다. 풀럼의 수비 리스크는 있는 상황이지만 공격에서 기대를 걸어볼 것이 더 많다. 추천 배팅 풀럼 승 2.5 오버. 사우스햄튼 본머스를 잡아내면서 일단 급한 불은 끌 수 있었다. 그래도 아직까지는 안심하기 어려운 상황. 강등권과의 승점 차이가 2점에 불과하기 때문에 한번 삐끗하게 된다면 다시 강등권으로 처박히는 것은 시간 문제다. 최근 득점력에서 너무 난조가 심한 상황. 최근 5경기에서 사우스햄튼은 3골을 넣는데 그치고 있고 멀티골을 득점한 경기는 없었다. 올 시즌 패스의 대부분이 길고 높게 이어지고 있는데 문제는 전방에 위치한 선수들이 공중볼에 능한 선수들이 아니라는 점이다. 아담스와 암스트롱 모두 180cm을 넘기지 못하는 단신 선수들. 이전 시즌에는 브로야를 향한 직선적인 공격으로 재미를 보았으나 브로야가 임대 만료로 원팀으로 돌아간 후에도 빌드업에 변화가 없다는 점은 실망스럽다. 그래도 한 가지 기대를 걸어볼 만한 점은 사우스햄튼이 압박에는 상당히 적극적으로 나선다는 점. 아스날이 압박 위주의 팀인 리즈에게 상당히 고전한 바 있고
중원의 상태가 좋지 못한 분위기이기 때문에 오히려 경기의 일부분에서는 사우스햄튼이 주도권을 잡는 모습을 보여줄 수도 있겠다. 아스날 3경기 연속으로 1-0 승리를 거두는 중. 힘든 일정을 치르고 있음에도 결과를 꾸준히 가져오는 것은 고평가를 할 만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사실 이전 경기에서는 아스날이 완벽하게 지배를 했던 경기. 아스날의 슈팅은 25개에 달했는데 상대 골키퍼의 선방쇼로 인해 자카의 골을 제외하면 성과가 없었다. 그래도 제수스, 사카가 번뜩이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다. 보데글림트 원정 이후 득점력이 급격하게 줄어들기는 했으나 크게 걱정할 일은 아닐 것이다. 다만 이전 경기에서 주전들을 거의 풀로 투입했기 때문에 원정에서의 체력적인 부담이 우려되는 상황. 유로파 토너먼트 진출을 확정지었기 때문에 이번 경기에서는 주전을 투입하고 다음에 펼쳐질 PSV와의 리매치에서 로테이션을 돌릴 것으로 보인다. 리즈와의 경기에서 이미 상대의 에너지 넘치는 압박에 고전한 바 있고 이전 경기에서 로콩가의 폼이 정말 좋지 않았기 때문에 중앙에서의 밸런스 유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코멘트 체력적인 변수는 있지만 사우스햄튼이 단신 공격수들을 전방에 세워놓고도 롱볼로 일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수비적인 부분에서 큰 부담이 없을 가능성이 높다. 아스날이 최근 득점력에서 좋은 모습은 아니지만 이전 경기에서는 상대 골키퍼만 아니었더라면 더 많은 득점을 할 수 있었고 사우스햄튼의 고질적인 후반 문제가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높다. 언더를 주력으로 삼는 것도 괜찮은 선택. 추천 배팅 아스날 승 2.5 언더. 울버햄튼 팰리스에게도 패했다. 최근 5경기에서 꼴찌 노팅엄을 제외한 모든 팀에게 패배하면서 점점 상황이 나빠지고 있다. 현지에서는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누누가 후임 감독이 될 것이라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다. 울브스의 특징은 역시 낮은 수비 라인. 이로 인해 공격도 낮은 위치에서 시작할 수밖에 없고 자연스럽게 빈곤한 득점력으로 이어지고 있다. 현재 리그에서 가장 적은 골을 넣은 팀이 울브스이고 EPL 경험이 풍부한 베테랑 코스타를 영입하면서 전방을 보강했지만 큰 효과를 보고 있지 못하고 있다. 수비에서도 문제가 심각한데 라인을 내린 팀이지만 압박에 적극적이지 않다는 점이 문제. 이 때문에 경기 주도권을 쥔 상대가 쉽게 중앙에서 빌드업을 하도록 만들고 있고 계속 샌드백처럼 얻어맞다가 실점하고 패하는 경기가 나오고 있는 것. 빠르게 후임 감독을 선임하고 확실한 전술 컨셉을 잡는 것이 중요할 듯하다. 레스터 리즈를 잡아내면서 기사회생. 다만 결과와는 별개로 이전 경기에서도 레스터의 경기력이 아주 좋은 수준이 아니었다는 점은 감안해야 할 것이다. 사실 이전 경기에서도 리즈의 압박에 경기 주도권을 리즈에게 내주었으며 슈팅도 5개밖에 만들어내지 못하는 모습. 상대가 압박에 나서거나 밀집 수비를 할 경우에는 쉽게 경기가 풀리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 단점이다. 바디나 다카가 경기 영향력이 좋은 유형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로저스 감독도 명확한 플랜 B를 만들어내는 역량은 보여주지 못했던 바 있다. 다행히 울브스가 압박에 적극적인 팀은 아니지만 그래도 중앙과 후방에서의 압박 비중이 높기 때문에 빌드업 상황에서 실수가 나온다면 역습을 맞을 확률이 상당히 높은 상황이다. 레스터가 올 시즌 리그에서 원정 실점률이 경기당 4골에 육박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수비적인 리스크가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 코멘트 두 팀 모두 수비적인 약점이 상당히 큰 상황인데 일단 울브스의 성향을 고려한다면 경기 주도권은 레스터가 잡을 가능성이 높다. 다만 레스터의 빌드업 상황에서 미스가 생긴다면 울브스가 빠른 역습으로 나설 수 있는 상황. 레스터도 한 골 정도의 실점 가능성은 충분하다. 다만 울브스가 기본적으로는 압박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성향은 아니고 경기 주도권을 상대에게 내주고 휘둘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울브스도 수비적인 기조의 팀치고는 실점이 많다. 추천 배팅 무승부 2.5 언더. 보훔 포칼에서 승리를 거두면서 슈투트가르트 전 패배의 아픔을 나름 씻어낼 수 있었다. 감독을 교체하고 리그에서 강호 프랑크푸르트를 잡아내는 등 결과를 어찌되었든 잡아오고 있는 상황. 샬케의 페이스가 너무 좋지 않기 때문에 일단 순위를 빨리 역전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일단 당분간 433 혹은
4141로 경기를 풀어나갈 것이 유력한 상황. 상대가 로테이션을 돌리기는 했지만 프랑크푸르트를 잡아냈던 경기의 포메이션도 4141이었고 이전 경기에서도 같은 포메이션으로 승리를 거두었다. 측면 자원들의 기량을 끌어올리기 위한 선택인 듯한데 홀트만과 촐러의 활약이 나쁘지만은 않았던 모습. 다만 올 시즌 보움의 스쿼드가 기동력이 뛰어나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직선적인 공격이 주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은 배제하지 말자. 기동성 문제는 수비에서 큰 약점이 되는 경우가 많다. 주전 400을 구성하는 선수들 중 마소비치를 제외한 전원이 모두 30대에 접어든 상황. 그런데 팀의 기조가 압박을 주 무기로 하는 성향이기 때문에 체력과 기동성에서 후반에는 상당히 떨어지는 모습이다. 올 시즌 리그 최다 실점팀이고 80분 이후에 실점한 골도 6골이나 되는 만큼 후반 집중력 유지에는 능하지 못한 상황이다. 유니온 꾸준히 상위권을 유지하면서 1위를 굳건히 지키고 있는 중. 이전 시즌에도 어느 정도 까다로운 전력을 자랑하기는 했지만 1위를 할 만한 전력이라고 보기는 어려웠기에 올 시즌의 행보가 인상적인 것은 사실이다. 유니온의 컨셉은 선굵은 축구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공중볼 경합으로 루즈볼을 따내고 이를 롱패스로 전방을 향해 다이렉트하게 연결하는 것이 주요 패턴. 때문에 1위를 달리고 있음에도 패스의 정확도는 리그 최하위 수준이고 득점력도 아주 상위권은 아닌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에바츠와 베커의 결정력이 좋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가 되지 않고 있다. 참고로 우니온은 기대 득점 대비 실제 득점이 리그에서 가장 좋은 팀이다. 수비에서도 선 굵은 성향을 보여주면서 강한 압박과 거친 플레이로 상대를 제압하려고 한다. 그러나 수비진의 수비 스킬이 상당히 영리한 편인데 중앙과 후방에서 강하게 압박을 걸면서 파울을 가장 많이 범하고 있음에도 카드를 받는 횟수는 리그에서 두 번째로 적다. 스킬풀하고 강력한 300을 바탕으로 최근 5경기에서 실점을 하나도 허용하고 있지 않은 상황. 수비적인 성과는 리그에서 가장 좋은 팀이라고 보아도 무방하다. 코멘트 유니온이 유리한 매치라고 할 수밖에 없다. 팀의 기동성과 에너지 레벨이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우니온이 직선적이고 에너지 넘치는 공격과 투톱의 결정력을 바탕으로 성과를 보고 있는 반면 보움은 수비 선수들의 노쇠화로 인해 집중력 유지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상황. 결국 에너지 레벨에 밀려 보움이 수비적인 약점을 드러낼 가능성이 높은 매치라고 할 수 있다. 다만 우니온이 수비적으로는 리그 최강이라고 할 수 있는 상황인 만큼 오버 가능성을 높게 점치기는 어렵다. 추천 배팅 유니온 승 2.5 언더. 베티스 카디스를 잡아내지 못하면서 4위를 탈환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고 말았다. 다만 이번 경기에서 승리를 거두게 된다면 순위가 바뀌면서 4위에 진입하면서 챔스권에 도달할 수 있는 상황이다. 이번 경기가 홈에서 열린다는 점이 매우 중요한데 올 시즌 리그 홈에서는 전승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 상대의 하프 스페이스를 자주 공략하는 모습이고 유기적인 마름모 대형의 패스 네트워크도 공순환에 도움을 주고 있다. 다만 아틀레티코가 수비적으로 나설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상대 뒷공간을 공략하는 특유의 공간 창출 방법이 효과를 보지 못할 가능성이 있고 페키르와 후안미가 모두 부상 중이라는 점도 변수다. 올 시즌 긍정적인 부분은 공수 밸런스가 상당히 안정적으로 굴러가고 있다는 점. 이전 시즌에는 공격적인 전술과 기동력 부족, 주전과 비주전의 실력 격차가 원인이 되면서 수비적으로 좋지 못했지만 올 시즌에는 후방에서의 강한 압박과 선수 이원화로 최대한 주전들의 체력을 보존하는 모습. 최근 5경기에서 3실점에 그치고 있고 아틀레티코가 적극적으로 공격에 나서지는 않는 유형이기 때문에 수비적으로는 큰 부담이 없을 것이다. 아틀레티코 라요와 비기면서 4위 자리를 굳힐 수 있는 기회를 날리고 말았다. 결국 베티스와의 이번 경기에서 사활을 걸어야 하는데 다음 경기가 레버쿠젠과의 챔스 경기라 일정상으로는 다소 불리한 위치다. 엔트리에 부상자가 너무 많은 것이 문제. 코케가 부상으로 3주 동안 경기에 나설 수 없고 오블락도 뇌진탕 증상이 있다. 이전 경기에서도 르마가 부상으로 교체되는 등 선수단의 뎁스가 상당히 얇아진 상황. 최근 무패 행진을 달리고는 있지만 경기 내용에서 앞선 경기는 얼마 없었는데 이번 경기에서도 공격보다는 최대한 수비적으로 나서면서 현상 유지에 초점을 둘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최근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문제는 전방 압박을 시도하는 팀에게는 꽤 고전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 이전 경기 상대였던 라요도 압박에 상당히 능한 팀이었다. 올 시즌 베티스가 전방 압박에 아주 적극적인 모습은 보여주고 있지는 않지만 점유율을 바탕으로 라인을 상대 쪽으로 최대한 밀어붙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아틀레티코 입장에서도 수비적으로 부담이 생길 가능성은 충분하다. 코멘트 두 팀이 상대적으로 조심스러운 경기 운영을 펼칠 가능성이 높다. 아틀레티코는 다음 일정이 레버쿠젠과의 챔스고 더 이상의 부상자가 나오면 위험한 상황. 베티스도 후안미와 페키르가 여전히 부상 중이라 아주 적극적인 공격을 펼치기 어렵다. 다만 베티스가 홈에서는 점유율 유지 능력을 바탕으로 라인을 최대한 자신들 쪽으로 유리하게 만드는 데 능하고 아틀레티코가 전방에서의 액션이 많은 팀을 상대로는 꽤 고전하는 모습을 보였다. 추천 배팅 무승부 2.5 언더.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큰 힘이 됩니다. 가족방 또는 정보방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카톡 아이디 TV53 검색 후 연락 주시거나 고정 댓글 링크를 클릭 후 연락해 주시길 바랍니다. 10년 이상 오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수익이 발생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스포츠 분석 토작가